선생님 아니 어머님. 약혼 소개 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짧은 흡기음이 먼저 새어나왔다. 삐, 눌린 휘파람 같은 소리. 식탁 위 반찬 그릇들이 덜그럭 흔들렸다. 아들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내 손등엔 피가 가시지 않은 주름이 도드라졌다. 나는 그 한마디가 오래된 교실 냄새를 끌고 오는 것을 들었다. 분필가루, 젖은 걸레, 무릎을 맞고 번진 웃음소리. 괜찮아요. 나는 습관처럼 그렇게 말했다. 내가 위기마다 던져온 무책임한 주문. 잘못을 덮을 때마다 쓰던 주문이었다. 젊은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숨을 삼키는 목의 곡선이 떨렸다. 그녀의 오른손에서 뭔가 번뜩였다. 푸른 끈이 달린 낡은 열쇠고리. 금속이 접시에 스치며 가느다란 소리를 냈다. 짤그랑. 아들은 긴장한 미소를 붙였다. 다들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오늘은 인사만. 부모님이 안 오셨다니 사정이 있으신가요? 내가 물었다. 웃는 모양으로 의심의 무게를 감춘 채. 그녀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다. 대신 절 잘 아는 분이 오실 거예요. 짧은 흡기음이 다시 났다. 삐에. 그 소리는 오래전 복도에서 날 따라오던 발소리와 겹쳤다. 규정 위반을 적어 넣던 내 손. 책임을 피하려던 내 눈빛. 식당 문이 열렸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명함을 내밀었다. 법률 대리인입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대리인요? 남자는 의자에 앉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확인만 드리려 합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 보였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식의 확인장. 이름과 이름 사이 작은 공백들이 칼날 같았다. 주방에서 끓는 소리. 국자와 냄비가 부딪혔다. 나는 그 소리를 핑계로 일어났다. 손을 씻는 척 물소리를 오래 틀었다. 거울 속 내 얼굴. 나는 나를 선생이라 불리던 시절의 얼굴을 보았다. 교복깃을 잡고 흔들던 손들. 사물함 문이 꽝 하고 닫히던 날들. 누군가 울 때 나는 늘 말했다. 괜찮다. 금방 잊힌다. 말끝을 눌러 웃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웃음에 살짝 섞여 들어가던 내 웃음. 식탁으로 돌아오니 그녀가 내 쪽으로 영수증을 밀었다. 모서리가 정확히 3번 접혀 있었다.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한 줄. 기억하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허리 아래로 차가운 것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조용하고 단단했다. 약혼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놓지 않았다. 푸른 끈의 열쇠고리가 접시 위에서 아주 약하게 울렸다. 짤랑. 남자는 시간을 확인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정식 자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영수증 원본이 아닌 사본을 회수했다. 이상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방 안에는 한밤의 운동장 같은 냉기가 가득 찼다. 멀리 누군가 휘슬을 불었다가 멈춘 듯한 그 짧은 흡기음이 공기를 긁었다. 아들이 나를 봤다. 믿고 싶은 얼굴. 내가 지켜주겠지라는 얼굴. 그 믿음 위에 나는 오래 쌓아 올린 방어벽을 올리고 있었다. 괜찮다를 반복하면 결국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나 접힌 영수증 모서리는 다른 말을 했다.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접었다 폈다. 날짜 대신 모서리로 시간을 새겼다고. 3번 접힌 자국마다 멍이 든 사람의 시간이 박혀 있다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죠. 다만 그날의 실수는 누군가의 인생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낮았지만 정확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덮으려 했다. 그녀는 살짝 빼고 미소를 만들었다. 예의 바른 미소였다.
그러나 그 미소의 가장자리는 조금도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눈가의 근육이 먼저 말하고 있었다.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손에 묻은 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작은 소리들이 이어졌다. 톡, 톡, 톡. 멈춰야 할 리듬이 끊기지 않았다. 내 귀에는 오래된 체육관의 전광판이 떠올랐다. 숫자가 줄지 않고 깜빡거리기만 하던 끝나지 않는 시간. 내가 그 시간에서 도망쳤다는 것. 누군가를 그 시간에 묶어두었다는 것. 오늘 축하 못해서 미안하구나. 나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정말로 축하하지 못했다. 축하의 언어는 책임의 언어를 불러야 했다. 젊은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음번에는 더 조용한 곳에서 뵐게요. 짧은 흡기음. 삐에. 푸른 끈이 팔목을 스치며 바람을 만들었다. 나는 그 바람에서 먼지 냄새를 맡았다. 누군가 사물함을 비우던 날의 냄새. 서랍 속에 남은 종이 편지.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은 사과문. 주소가 적히지 않은 봉투. 문이 닫혔다. 남은 건 젓가락 2벌과 접힌 영수증 1장. 그리고 침묵. 아들이 물었다. 엄마, 아까 선생님이라고 한 건 무슨 뜻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영수증을 다시 접었다. 4번째 접힘이 생겼다. 모서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종이는 얇아졌고 문장은 진해졌다. 기억하세요 라는 한 줄. 물컵 안얼음이 아주 천천히 돌아갔다. 작은 소리가 났다. 딱.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얇게 스며들었다. 멀리서 운동장 스피커가 꺼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약한 휘슬. 누군가 마지막으로 공을 던진 뒤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장면. 나는 손등에 주름을 문질렀다.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아들이 다시 물었다. 엄마,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지? 나는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 벽시계가 1번 울렸다. 그런데 2번 울린 듯 길게 남았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가 닫았다. 바닥에서 금속이 굴러가다 멈췄다. 푸른 끈 끝이 살짝 보였다. 누구의 사물함이었지. 번호가 생각나지 않았다. 기억은 모서리처럼 닳았고 대신 소리만 또렷했다. 삐에. 짤그랑. 톡.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이 들렸다. 나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었다. 차갑고 매끈했다. 숨이 얇게 맺혔다가 사라졌다. 그 사라짐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게 남은 말은 몇 개나 될까? 사과라는 단어는 아직 입술에서 굴러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괜찮다로 숨을까? 다음 날 아침 부엌 창가의 빛이 흐렸다. 밤새 열린 창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다. 컵을 들던 손이 떨렸다. 얼음이 서로 부딪혀 맑은 소리가 났다. 짤그랑. 어젯밤의 짧은 숨소리가 귓가에 다시 스쳤다. 삐. 나는 컵을 내려놓고 이마를 문질렀다. 아무리 씻어도 어젯밤의 말 한마디가 지워지지 않았다. 선생님. 아니, 어머님. 그 말이 나를 오래된 복도로 끌고 갔다. 분필가루와 젖은 걸레 냄새가 떠올랐다. 닫히는 사물함 소리도 들렸다. 그날의 발자국이 따라오는 듯 했다. 현관 앞에는 신문 2장이 겹쳐 놓여 있었다. 윗면에는 커피 얼룩이 번져 있었다. 새벽에 누가 다녀간 듯 발자국이 10개 남아 있었다. 거실 책상 위에는 푸른 끈이 달린 낡은 열쇠고리가 있었다. 내가 꺼낸 기억이 아닌데 어째서 여기에 있나? 금속 이빨 사이에는 먼지가 끼어 있었다. 끈 끝은 실처럼 헤어져 있었다. 그런데 쇠 냄새는 묘하게 새로웠다. 어젯밤 누군가 이 열쇠를 만졌다는 뜻일까? 나는 열쇠를 내려놓았다. 그때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들이 남긴 서류였다. 표지에는 주민협의 모임이라는 글씨가 있었다.
끝줄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다. 노예진. 어제의 약혼자였다. 어째서 그녀의 이름이 집 서류에 있지? 종이를 넘기자 오래된 복사본 한 장이 끼어 있었다. 제목은 학교 부지 사용 동의서였다. 가장 아래 줄에 교직원 서명이 있었다. 한정숙. 내 이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의자를 끌어앉아 핵마다 눈을 훑었다. 작은 글씨가 숨어 있었다. 학생 사물함 이전과 파손 사고라는 기록이었다. 그날 한 학생이 사물함 모서리에 부딪혀 병원으로 갔다는 문장이 있었다. 당시 나는 그 일을 장난으로 처리했다. 이름을 떠올리려는데 밖에서 차 경적이 울렸다.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첫 음절이 있었다. 잡히지 않는 그림자 같았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말끔히 옷을 입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어제 많이 긴장했지? 예진 씨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짧게 답했다. 차분하더구나. 그는 다시 물었다. 엄마 표정이 걱정돼. 무슨 일 있었어? 나는 피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끄덕이고 외투를 챙겼다. 오늘은 늦게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고요해졌다. 시계 초침이 벽을 긁는 듯 또각거렸다. 나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종이 끝은 마르고 단단했다. 복사기 열에 눌린 잉크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작은 글씨 한 줄이 또 보였다. 사물함 열쇠 분실이라는 문장이었다. 숫자 옆에는 흐린 표시가 있었다. 12라는 표시 대신 숫자만 남아 있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명단이 들어 있었다. 손가락이 멈췄다. 거기 그녀의 이름이 있었다. 노예진.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짧고 날카로웠다. 여보세요. 나는 짧게 말했다. 선생님 맞으시죠? 목소리는 낮고 고른 호흡을 가졌다. 그러나 끝이 차가웠다. 누구시죠? 나는 물었다. 그때 사물함 열쇠 아직 가지고 계세요? 낮은 목소리가 물었다.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구입니까? 나는 조금 높게 물었다. 대답 대신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삐. 통화가 끊어졌다. 나는 즉시 상자를 뒤졌다. 푸른 끈의 열쇠고리가 손바닥에 얹혔다. 금속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끈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흐릿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12와 B라는 표시가 합쳐진 모양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B. 창밖으로 아이들 걸음소리가 스쳤다. 가방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멀리서 선생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겹쳤다. 그 소리들이 한 장의 장면을 만들었다. 다치는 사물함. 무릎을 감싼 아이. 그리고 돌아서던 나. 나는 그 장면을 손으로 밀어냈다. 현관에서 종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신문 사이에 흰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겉면에는 네 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기억하세요. 어젯밤 영수증 뒤의 글씨와 같은 결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교지 한 조각이 들어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운동장이 보였다. 앞줄에 쪼그려 앉은 여학생 하나가 있었다. 얼굴 반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 것 같았다. 노예진. 내 며느리가 될 사람.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졌다. 바닥에 닿으며 구겨진 모서리가 잎처럼 벌어졌다 닫혔다. 나는 본능처럼 중얼거렸다. 괜찮다. 그 말은 늘 나를 지켜준 방패였다. 하지만 오늘은 방패가 되지 않았다. 혀끝에 쓴맛이 올라왔다. 분필가루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푸른 끈이 흔들렸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울림을 냈다. 짤그랑. 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다. 손바닥이 차갑게 붙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똑같은 울림이었다. 나는 서둘러 받았다. 여보세요.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짧은 숨소리만 한 번 들렸다. 삐. 정적이 이어졌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이번에는 잊지 마세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통화가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벽식의 초침이 몇 번이나 돌아갔다. 커튼이 바람에 부풀었다 줄었다. 식탁 위 영수증이 뒤집혔다. 뒷면에는 보지 못한 글씨가 있었다. 사물함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굵은 글씨가 종이 섬유에 스며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삐. 그 소리가 내 목에서 났는지 전화기에서 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푸른 끈을 다시 쥐었다. 매듭이 거칠게 손금을 긁었다. 열쇠의 이빨이 빛을 받아 짧게 반짝였다. 오늘 나는 무엇부터 열어야 할까? 기억일까? 서랍일까? 아니면 입일까? 나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바람이 멎자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그 사이로 내 심장 소리가 함께 섞였다. 푸른 끈이 손끝에서 미끄러졌다. 그 순간 문득 오래전 학교 창문 밖으로 떨어지던 햇살이 떠올랐다. 그날도 오늘처럼 찬 바람이 불었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은 건 그 아이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시계는 자정을 지나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을 돌았다. 거실 불을 켜둔 채 나는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접힌 영수증, 흰 봉투, 푸른 끈의 열쇠고리, 오래된 교지 조각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하나하나가 다른 시간에서 떠밀려온 증거 같았다. 숨이 고르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다. 얼음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짤그랑. 휴대전화 불빛이 깜빡거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한참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그 말 끝에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삐.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기억하세요. 그 한마디 뒤에 통화는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목 뒤로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다. 기억하세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 같았다. 새벽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봉투들이 겹겹이 놓여 있었다. 급여 명세서, 회의록, 상벌 기록, 그리고 얇은 노트 한 권. 표지에는 학생 상담 일지라는 글씨가 희미했다. 첫 장을 넘기자 이름이 보였다. 노예진. 날짜 옆에 짧은 기록이 붙어 있었다. 사물함 파손 사고. 아이는 울지 않았다. 문을 닫지 말아달라고만 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의 복도가 눈앞에서 열렸다. 분필가루가 날렸다. 젖은 걸레 냄새가 코끝에 닿았다. 철문이 쾅 하고 울렸다.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웃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 그 다음 장면은 희미했다. 나는 보고서를 썼다. 단순 사고. 장난으로 인한 상처. 싸움은 없다. 가해자는 없다. 그렇게 쓰면 일이 빨리 끝난다고 배웠다. 나는 빨리 끝내는 쪽을 택했다.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시간을 어디까지 꺾었는지 이제야 묻게 되었다. 현관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문틈 아래로 얇은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나는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병원 복도였다.
휠체어에 앉은 소녀가 있었다. 소녀 옆에 서 있는 사람의 뒤통수가 사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선이 내 것과 같았다. 사진 뒷면에는 붉은 펜으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 아직도 그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다. 해가 올라오자 새소리가 들렸다. 나는 열쇠를 집어들었다. 금속은 차갑게 손바닥을 찔렀다. 끈에 올이 풀려 있었다. 매듭을 다시 묶자 오래된 체육관 냄새가 났다. 열쇠면에는 시비와 비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낮게 말했다. 열자. 서랍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다. 딸깍. 닫혔던 철이 낮게 울렸다. 서랍이 밀렸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과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수첩 첫 장에는 네 글자가 있었다. 사과문 초안. 다음 장의 글씨는 지쳐 있었고 줄은 흔들렸다. 나는 읽었다.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울음을 참았다. 나는 규정을 핑계로 삼았다. 빨리 지나가길 바랐다. 눈을 감자 글씨가 물에 젖은 듯 흔들렸다. 눈물 한 방울이 종이에 떨어졌다. 번진 글씨 사이로 내 숨이 들렸다. 짧고 거친 숨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벽시계가 4번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받았다. 여보세요. 이번에는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예진이에요. 오늘 저녁 시간을 내주세요. 학교 앞에서 뵈어요. 그곳에서 끝내요. 통화는 짧게 끝났다. 나는 서 있었다. 다리가 가벼웠다가 무거워졌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피하지 말자. 나는 중얼거렸다. 점심 무렵 아들이 안부 전화를 했다. 엄마, 오늘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답했다. 그는 말했다. 예진 씨가 도움이 필요한가 봐. 엄마가 좀 만나줘. 나는 알겠다고 했다. 얼굴엔 오래 묵은 그림자가 얹혀 있었다. 나는 화장대를 정리했다. 입술에 엷은 색을 올렸다. 검은 코트를 꺼냈다. 주머니에 열쇠를 넣었다. 달그락 하는 소리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집을 나섰다. 바람은 차가웠으나 맑았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다. 버스가 2번 지나갔다. 정류장 표지판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학교 앞 골목에 이르렀다. 담장 너머 운동장이 보였다. 쇠줄이 달린 깃대가 바람에 흔들렸다. 얇은 쇳소리가 떨렸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정문역 벤치에 여인이 앉아 있었다. 예진이었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은 고요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다. 선생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 호칭은 매끄럽고 차가웠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미뤄둔 계절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가 손을 내렸다. 손끝에서 푸른 끈이 반짝였다. 열쇠고리였다. 그녀는 내 손에 그것을 올려놓았다. 같은 모양, 같은 숫자, 다른 시간.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문을 열어주세요. 닫았던 말도 함께 열어주세요. 나는 목을 축였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스쳤다. 깃대 소리가 또렷해졌다. 그녀가 이어 말했다. 오늘은 사실을 나열할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에서 막혔는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할지. 나는 모두 듣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들어야 한다. 우리는 담장 쪽으로 걸었다.
운동장 모래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철문에 손을 대니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번졌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삐. 내 안의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 소리 예전에도 들었습니다. 내가 울음을 참을 때마다 선생님이 숨을 삼키는 소리였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나는 낮게 말했다. 그녀가 작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 날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첫 장을 펼쳤다. 담담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나는 두 손을 모았다. 손바닥 안에서 열쇠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짤그랑. 나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문 앞에 서 있기로 했다. 오늘은 말하고 듣기로 했다. 내게 남은 날이 얼마이든 그날들을 여기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학교 정문 옆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차갑게 스쳤다. 하늘은 낮고 무거웠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겠다. 손끝이 떨렸다. 예지는 마주 앉았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깊었다. 내 숨만 흔들렸다. 오늘은 질문만 할게요. 그녀의 첫말은 낮고 또렷했다. 그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울고 있었는데.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목이 메었다. 보고서가 필요했어요. 나는 겁이 났어요. 겪은 사람은 저였어요. 그런데 왜 겁은 선생님이 먼저였을까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운동장 쪽에서 공이 튀었다. 깃대의 쇠줄이 바람에 흔들렸다. 짤그랑. 나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상담 일지의 사본이었다. 이제야 꺼내서 미안하다. 예지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지만 듣겠습니다. 그녀는 얇은 노트를 꺼냈다. 날짜가 빼곡했다. 여기 병원 기록이 있어요. 사진이 붙어 있었다. 붕대를 감은 소녀. 얼굴이 새하였다. 그날 저는 문을 닫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은 더 세게 닫혔죠. 나는 숨을 들이켰다. 삐. 내 안에서 짧은 소리가 났다. 나는 빨리 덮고 싶었어. 내 자리와 이름이 무서웠어. 그래서 제 이름이 오래 남았죠. 놀림이 이름이 되고 별명이 상처가 됐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본능처럼 따라섰다. 예진아, 미안하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다시 앉더니 말했다. 그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을 바로잡으러 왔어요. 그때 정문 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났다.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예진. 그녀가 돌아보았다. 아버지. 나는 숨을 멈췄다. 교무실에 오래된 얼굴이 겹쳤다. 남자는 나를 보았다. 눈가에 그늘이 젖어 있었다. 당신이 쓴 보고서 때문에 우리 집은 이사를 거듭했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했다. 그 보고서에는 가해자 없음. 장난으로 인한 사고. 그렇게 적혀 있었지. 나는. 당신은 교사였소. 우리는 민원인이었소. 그 선 하나가 우리를 갈랐소. 예진이 팔을 잡았다. 아버지, 오늘은 소리 지르지 마요.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손등에 힘이 풀렸다. 예진이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어머니 유품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 하셨어요. 나는 봉투를 열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정숙 선생님께. 제 아이를 지켜주세요. 어둠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글씨가 떨려 있었다. 눈물 자국도 보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마가 저절로 숙여졌다. 그분은 제 어머니세요.
예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단단했다. 나는 편지를 감싸 쥐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말하겠다.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다시 나섰다. 우리는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니오. 기록을 바로 세우러 왔소. 그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얇은 파일이 몇 장 들어 있었다.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소. 학교가 폐교되기 전에 사건을 정리한다 하더군. 예진이 말을 이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제가 겪은 일을 선생님 입으로 말해주세요. 나는 숨을 길게 뱉었다. 차가운 냄새가 가슴을 스쳤다. 가겠다. 피하지 않겠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오후 빛이 교문 그림자를 길게 끌었다. 깃대 소리가 바람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짤그랑. 나는 열쇠고리를 꺼냈다. 푸른 끈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12비. 흐린 글자가 선명해 보였다. 이 열쇠는 누구의 것이었지? 제 것이었어요. 사물함은 비어 있었죠. 마음도 이름도.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입꼬리만 흔들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진이 노트를 덮었다. 내일은 학교 강당에서 만나요. 사람들 앞에서 말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입으로 내 잘못을 말하겠다. 남자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이제 가자. 그가 먼저 일어섰다. 예진이 뒤를 따랐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삐걱 소리를 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눈이 시렸다. 그들이 멀어지자 운동장이 넓어 보였다. 나는 교문 쪽으로 걸었다. 손에 든 열쇠가 흔들렸다. 작은 금소금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딸깍, 딸깍. 나는 속으로 말했다. 오늘은 문을 닫지 않는다. 오늘은 열겠다. 정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벤치와 깃대, 운동장과 담장.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바뀌지 않은 것은 나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꽉 쥐었다. 손바닥이 아렸다. 아픔이 선명해졌다. 기억도 선명해졌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삐. 내 안의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 소리를 듣고도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예진아. 내일 내 앞에서 말하겠다. 내가 겪은 그날을 내 입으로.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다. 빛이 바닥을 쓸었다. 탁자 위에 열쇠고리를 내려놓았다. 푸른 끈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내일의 말을 종이에 적었다. 미안했다. 잘못했다. 숨지 않았다. 바꾸겠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그날의 아이에게 늦었지만 사과합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다. 오늘은 문을 닫지 않았다. 밤은 조용히 내려앉았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방 안을 돌았다. 나는 창을 반쯤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다. 멀리서 학교 깃대줄이 다시 울렸다. 짤그랑. 나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올렸다. 내일은 숨지 않겠다. 눈을 피하지 않겠다. 내 이름을 먼저 부르겠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겠다. 그것이 오늘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였다. 나는 등을 펴고 자리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을 기다렸다. 심장은 천천히 크게 뛰었다. 새벽 공기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커튼이 들썩였다. 나는 창문을 완전히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훑었다. 그 바람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은 잊지 마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강당의 공기가 낮게 눌렸다.
폐교 현수막이 무너진 계절을 붙잡듯 흔들렸다. 나는 앞줄에 앉아 푸른 끈의 열쇠를 쥐었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숨이 짧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게 어깨에 올랐다. 마이크 위에는 오래된 먼지가 얹혀 있었다. 종소리처럼 얇은 금소금이 머리에서 울렸다. 짤그랑. 사회자가 이름을 불렀다. 한정숙 전 교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는 천천히 걸었다. 조명이 눈을 찔렀다. 계단 한 칸마다 무릎이 떨렸다. 손가락이 열쇠를 더 꽉 쥐었다. 나는 단상에 섰다. 마이크가 가까웠다. 내 목이 마르고 입술이 붙었다. 저는 이 학교에서 25해를 보냈습니다. 오늘 그중 단 하루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3월의 어느 날 한 학생이 사물함에 부딪혀 다쳤습니다. 그날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글은 거짓이었습니다. 내 편의를 위한 문장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 근처에도 가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셔터 소리가 번개처럼 터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노예진이 보였다. 침착했다. 눈빛은 조용했으나 깊었다. 나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날 아이는 말했습니다. 문을 닫지 말아달라.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규정을 말했고 시간을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그 덮개가 내 마음을 덮었습니다. 오늘 그 덮개를 걷겠습니다. 노예진 학생에게 사과합니다. 기자가 물었다. 학교의 압력이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겁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기록에 남을까 두려웠습니다.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칼이 되어 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선생님 잠시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다. 선생님이 썼다고 믿는 그 보고서 필체가 다릅니다. 서명이 바뀌었습니다. 교장이 바꿔치기했습니다. 나는 멍해졌다. 그녀가 파일을 내밀었다. 원본 기록, 수정 흔적, 담당 도장의 위치. 내 시선이 흔들렸다. 종이의 획이 낯설었다. 글씨의 기울기가 달랐다. 내 서명과 비슷했지만 아니었다. 나는 종이를 양손으로 받쳤다. 그럼 나는 무엇을 믿고 죄를 등에 지고 살았던가? 나는 스스로 썼다고 믿었다. 그러나 바꿔치기 된 문장을 등에 지고 울었다. 아이는 상처를 짊어졌고 나는 죄책을 짊어졌다. 둘 다 무너졌다. 예진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을 바로 적으려 합니다. 선생님이 침묵한 잘못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본문과 결론은 교장이 바꿨습니다. 그날 교무실의 열쇠 장부와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의 퇴근 뒤에 결제가 찍혔습니다. 증언도 있습니다. 행정 직원의 확인서가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내가 쥔 열쇠의 금속이 땀에 젖었다. 나는 말했다. 내 침묵은 내 몫입니다. 조작은 학교의 몫입니다. 둘 다 오늘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예진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색 코트, 굳은 눈빛. 그는 앞줄에 서서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가족은 이사를 5번이나 다녔습니다. 낙인 하나가 주소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그 낙인을 떼고자 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기록의 회복을 원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마이크의 이마가 닿을 듯 했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말하겠습니다. 그날 나는 아이 곁에 서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내 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내 것이었습니다. 나는 죄를 나눠집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다. 다음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나는 답했다. 학교 기록을 정정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앞세워 사과하겠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에 보탤 길을 찾겠습니다. 가능하면 교장과 관련자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진이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시작입니다. 내 삶의 긴 밤이 오늘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가짜 소문이 움직일 겁니다. 그때마다 함께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열쇠를 들어보였다. 푸른 끈이 조명을 받아 빛났다. 이 열쇠는 닫힌 문을 열자고 내게 말해왔습니다. 이제 이 학교의 문은 닫습니다. 다만 진실로 닫겠습니다.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더는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탁! 열쇠가 단상에 떨어졌다. 금소금이 강당을 가로질렀다. 짤그랑. 커튼이 흔들렸다. 먼지가 빗속에서 흩어졌다. 누군가 훌쩍였다. 예진의 눈가에 물기가 반짝였다. 나는 숨을 길게 내보냈다.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노예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내게서 시작한 상처라면 당신의 내일은 내 입으로 끝내겠습니다. 당신의 손이 원한다면 내 손을 내어놓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지금 묻어주세요. 나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벽시계가 12번 울렸다. 소리는 길고 낮았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발끝이 가벼웠다. 무릎의 떨림이 멈췄다. 강당 뒤편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어둠이 뒤로 물러났다. 푸른 끈이 바닥에서 가만히 흔들렸다. 나는 되뇌었다. 오늘은 닫는다. 내일은 연다. 그 문은 진실의 문이다. 그때 옆문이 또 열렸다. 낯선 여성이 들어왔다. 얼굴은 야위었고 손에는 오래된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당시 행정직원의 딸이라고 밝혔다. 어머니가 남긴 메모를 읽겠다고 했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그녀가 또박또박 읽었다. 오늘 보고서를 다시 친다. 교장 지시. 담당 교사 서명은 도장 보관함에서 꺼낸다. 시각 저녁 9시. 이 글은 내 양심을 위해 남긴다. 서명 오윤희. 강당이 술렁였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예진이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선생님, 이제 우리 같이 갑시다. 그 한마디가 울림이 되어 천장으로 퍼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이 뜨거웠다. 그래. 같이 가자. 이 학교를 나서면 우리 셋은 곧장 경찰서와 교육청으로 가자. 오늘 적고 오늘 접수하자. 뒤로 미루지 말자.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나는 떨어진 열쇠를 주워 예진 손에 올렸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짤그랑. 우리는 문을 향해 함께 걸었다. 금속이 짧게 울렸다. 아침 빛이 커튼 사이로 번졌다. 전화벨이 요란했다. 혜진이었다. 선생님 신문 보셨어요? 나는 머그컵을 내려놓았다. 무슨 신문? 교장과 공모했다네요. 어제 회견이 다 연극이었다고 떠들어요. 말이 목에 걸렸다. 식탁 위 신문이 젖어 있었다. 굵은 제목이 눈을 찔렀다. 눈물로 덮은 조작. 사진 속 나는 울고 있었다. 푸른 끈의 열쇠가 손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편집된 기사예요. 조작을 몰랐다는 부분이 싹 잘렸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휴대폰 화면에 욕설이 이어졌다. 늙은 교사 쇼하네. 피해자랑 짠 거지. 눈물팔이 그만해. 글자마다 바늘이 달린 듯 아팠다. 나는 화면을 껐다. 손끝이 얼음처럼 식었다. 나는 예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봤니? 봤어요. 아버지도 화가 나셨어요. 하지만 예고된 일이에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쉼이 길었다.
선생님, 세상은 진실보다 말이 빨라요. 우리는 말했지만 사람들은 자막을 믿어요. 너무 늦었나? 아니요. 이제부터예요. 정오 무렵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양쪽 입장을 들어야 합니다. 양쪽이라니요. 거짓과 진실이 같은 무게입니까? 상대는 잠시 멈칫했다. 공정 보도를 하겠다고만 반복했다. 전화를 끊자 초인종이 울렸다. 낯선 남자 둘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신문사입니다.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나는 문을 반쯤 닫으며 말했다. 오늘은 확인 말고 기록을 하세요. 문이 닫힐 때 열쇠가 짤그랑 울렸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소문이 자랐다. 동네 카페 게시판에도 익명 전단이 붙었다. 가해 교사 쇼 피해자 거래설. 종이는 얇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커터칼을 빌려 전단을 떼어냈다. 풀 자국이 벽에 남았다. 끈적한 자국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니 잉크가 옅게 번졌다. 그때 예진이 찾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교장 쪽에서 협박장이 왔어요. 그녀는 구겨진 봉투를 내밀었다. 흰 종이, 붉은 글씨. 입 다물어라. 끝난 일이다. 봉투 안에는 손글씨 노트 조각이 들어있었다. 3월 17일. 보고서 교체 완료. 도장 반납 전. 교육청 조사 중단 요청. 오윤희. 나는 숨을 들이켰다. 오윤희. 그 행정직원.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 친구에게 맡겼대요. 교장이 없애려던 기록이에요. 노트 뒷면에는 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교육청 조사관 금요일 밤 9시 교장실. 비밀 유지각서. 날짜는 사고 전날이었다. 나는 조각을 빛에 비추었다. 얇은 종이 결이 떨렸다. 너와 나 그리고 이 종이 하나가 오늘을 버티게 하는구나. 입이 아닌 손으로 남긴 말이라 거짓을 덜 탄다. 교육청으로 가져가자. 내가 말했다. 예진이 주먹을 꼭 쥐었다. 지금요. 지금. 늦으면 또 바뀐다. 우리는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누군가 우편함에 무언가를 밀어넣었다. 나는 재빨리 문을 열었다. 복도에 낡은 회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받는 사람 없음. 보내는 곳 없음. 봉투 속에는 오래된 인사기록 카드가 들어 있었다. 교장의 승진 경로, 담당 조사관의 이름, 같은 주소로 찍힌 접수 도장이 줄줄이 찍혀 있었다. 이름을 본 순간 오래된 방송 화면이 떠올랐다. 그 조사관은 지금 국회의원이었다. 나는 벽에 손을 짚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예진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선생님 숨 쉬세요. 나는 천천히 들이마셨다. 공기가 무거웠다. 그래도 들어왔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리창이 희미하게 떨렸다. 나는 식탁 위 신문을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소문은 불처럼 번지지만 종이는 물처럼 젖는다. 젖은 종이는 다시 말하지 못한다. 우리는 젖지 않는 글씨를 만들자.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가 늘 그랬대요. 진실은 종이에 남고 거짓은 입에서 사라진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종이로 간다. 우리는 증거를 파일에 넣었다. 손글씨 조각, 인사카드, 전단 사진. 모두 얇고 가벼웠지만 손이 무거워졌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푸른 끈의 열쇠가 흔들렸다. 짤그랑. 이번에는 겁의 소리가 아니라 약속의 소리로 들렸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복도 끝에서 누군가 휴지통을 뒤졌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서둘러 사라졌다. 쓰레기통 안에는 찢어진 전단이 더 있었다.
이어 붙이면 문장 하나가 되었다. 내일 오전 10시 교장 기자회견. 장소 체육관. 나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먼저 가서 듣자. 우리는 동시에 말했다. 문을 나서자 비가 거세졌다. 계단에 물이 찼다. 발에 물이 스며들었다.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음을 두드렸다. 나는 뒷좌석에서 손글씨 조각을 다시 읽었다. 줄마다 숨이 붙어 있었다. 누군가는 떨면서도 썼다. 이름을 남기고 시간을 남기고 도장을 남겼다. 남긴다는 것은 산다는 뜻이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다. 붉은 불빛이 우리 얼굴을 물들였다. 예진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울지 마요. 대신 기록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늦게 배우는 법이 가장 깊게 남는다. 교육청 건물이 가까워졌다. 유리벽이 젖어 있었다. 우리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비가 그쳤다. 공기는 차가웠다. 계단 난간이 미끄러웠다. 나는 난간을 꽉 잡았다. 손바닥에 열쇠의 자국이 찍혔다. 문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열까? 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 손잡이가 차가웠다. 심장이 한 번 크게 울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었다.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우리는 그 위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오늘은 소문이 아니라 종이가 말할 것이다. 오늘은 입이 아니라 손이 증언할 것이다. 오늘은 두려움 대신 약속으로 걷는다. 짤그랑 열쇠가 마지막으로 한 번 울렸다. 그리고 침묵이 길을 열었다. 창구 옆 탁자에는 방문 기록 장부가 놓여 있었다. 우리는 첫 장을 펼쳤다. 잉크 냄새가 났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천천히 이름을 적었다. 한정숙. 그리고 옆에 썼다. 오늘의 진실. 예진도 이어서 적었다. 노예진. 두 글씨가 나란히 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 지금. 교육청 복도는 차가웠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는 문 앞에서 숨을 골랐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가 붙어 있었다. 진실 규명 청문회. 1991년 사물함 사건 재조사. 글씨 아래로 비가 흘러 얼룩이 생겨 있었다. 예진이 내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밀었다. 회의장 안은 조용했지만 공기가 무거웠다. 앞줄에 교장이 앉아 있었다. 옅은 미소, 단단한 턱. 그 옆에는 낯익은 남자가 있었다. 넥타이는 붉고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사회자가 이름을 불렀다. 국회의원 남도현. 당시 교육청 조사관.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작은 웅성임이 일었다. 교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허위입니다. 오래된 일로 사람을 모욕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매끄러웠다. 그러나 손끝이 떨렸다. 나는 봉투를 꺼내 앞에 올려두었다. 인사기록 카드, 서명 조각, 같은 잉크, 같은 도장, 다른 시간. 내 근무가 끝난 뒤에 결제.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이건 착오가 아닙니다. 의도였습니다. 예진이 어머니의 수첩을 펼쳤다. 얇은 종이가 떨렸다. 3월 17일. 보고서 교체. 교장실. 조사관 입회. 비밀 유지각서. 서명.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멀리 갔다. 이건 유언입니다. 어머니는 죽기 전에 이 기록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교장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불법 입수다. 증거 능력이 없다. 예진이 고개를 저었다. 불법이 아니라 마지막 부탁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날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가 열지 말아달라 했는데 닫았습니다. 그 죄는 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나의 거짓이 아니라 당신들의 조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장의 입술이 굳었다. 국회의원이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사회자가 중립을 당부했다. 예진의 다음 말이 회의장을 갈랐다. 선생님. 어머니는 그때 교장님의 비서였습니다. 보고서 교체 지시를 받았습니다. 거부했지만 협박을 당했습니다. 가족까지 언급됐다고 했습니다. 청중이 하는 듯 떨렸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내 어머니가 내 서류를 그녀는 눈을 감았다. 네. 하지만 결재를 덮은 건 교장과 조사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 이름을 방패로 썼습니다. 침묵하신 죄는 있으나 거짓말을 만든 죄는 그들이었습니다. 남도현이 일어나 서류를 흔들었다. 악의적 왜곡입니다. 오래된 메모 몇 장으로 공인을 모욕하는군요. 사회자가 제지했다. 필적 검사를 하겠습니다.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나는 봉투를 건넸다. 잉크 냄새가 새어나왔다. 교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는 학교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나는 곧장 받아쳤다. 지키려다 망가뜨린 건 학생이었습니다. 방청석의 기자가 손을 들었다. 의원님. 당시 지금 내역에 의원님의 이름이 보입니다. 출장비, 회의비, 자물쇠. 날짜가 같고 도장이 같습니다. 사회자가 문서를 받아 비추었다. 장내가 술렁였다. 국회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교장이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시켰잖아. 남도현이 맞받았다. 서류는 당신 방에서 나왔잖아. 회의가 정회될 것 같던 순간 예진이 마이크를 꽉 잡았다.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끝까지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침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록으로 삽니다. 어머니의 수첩 마지막 장을 읽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짚었다. 진실은 늦게 걷지만 더 멀리 간다. 거짓은 빠르게 달리지만 곧 숨이 찬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멀리 가겠습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필적 검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교육청은 즉시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기록은 모두 공개됩니다. 교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넥타이가 기이하게 비뚤어졌다. 국회의원은 휴대전화를 쥐고 떨었다. 전화를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허공을 눌렀다. 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푸른 끈이 형광등을 받아 반짝였다. 이 열쇠는 닫힌 문을 여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금속이 아니라 사람의 입과 손입니다. 말하는 용기, 쓰는 책임, 기록의 도리. 나는 한 음절씩 또박또박 말했다. 오늘 나는 침묵을 반납합니다. 교장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허위다. 죽은 자의 말을 팔지 마라. 예진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오늘 살아있습니다. 이 종이에, 이 잉크에, 이 날짜에. 사회자가 망치를 쳤다. 결론을 낭독하겠습니다. 1991년 보고서의 결재 시각과 담당자 표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예진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뜨거웠다. 울음이 올라왔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대신 한 줄을 노트에 썼다. 오늘의 진실. 한정숙. 예진이 그 옆에 썼다. 노예진. 두 이름이 나란히 놓였다. 사회자가 덧붙였다. 피해자 구제 절차를 게시합니다. 기록 정정 공고문은 내일 게시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출구로 향했다. 나는 책상 위 열쇠를 바라보다가 다시 집어들었다.
피해자의 이름을 여는데 필요한 열쇠는 금속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었다. 그래도 이 소리는 남겨두자. 나는 주머니 속에서 가볍게 흔들었다. 짤그랑. 아주 짧고 맑은 울림이 번졌다.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의 공기가 바뀌어 있었다. 빛이 조금 더 따뜻했다. 우리가 남긴 발자국 위로 바람이 스쳤다. 예진이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문이 열렸어요. 나는 답했다. 내일은 문턱을 넘자.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어머니가 원하던 말이에요. 문턱을 넘으면 뒤를 보지 말 것. 우리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복도 끝 창문에 비가 멎은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한 번 뒤돌아 회의실을 바라보았다. 빈 의자, 닫힌 마이크, 펼쳐진 장부. 오늘의 소음은 기록이 되었고 기록은 길이 되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다. 숨이 차도 멈추지 않기로 했다. 출구 앞에서 나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노예진. 예진이 답했다. 여기 있어요. 앞으로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문은 열렸고 내일의 문은 우리를 부른다. 그날 이후 학교는 다시 조용해졌다. 폐교를 알리는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다. 벽에 페인트 자국이 군데군데 남았다. 나는 교정 한가운데 서 있었다. 오래된 나무가 그늘을 드리웠다. 공기는 맑았고 마음은 낯설었다. 짤그랑. 주머니 속 열쇠가 아주 작게 울렸다. 교육청 공고문이 게시판에 붙었다. 한정숙 교사 명예 회복 결정. 글씨는 검었고 종이는 새것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눈물이 나오려다 멈췄다. 울음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 오늘은 서야 했다. 오늘은 서명해야 했다. 예진이 옆에 섰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끝났어요, 선생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지.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이름으로 다시 걷자고요. 바람이 스쳐갔다. 나무잎이 서로 부딪혔다. 작은 박수 같았다. 뉴스는 며칠 떠들었다. 교장은 구속되었다. 국회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람들은 잠시 분노했고 곧 다른 일로 바빠졌다. 화면 아래 자막이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조작 은폐, 서류 바꿔치기, 조사 회피. 글자는 빠르게 흘렀다. 진실은 뒤늦게 따라왔다. 그래도 도착했다. 교육청에서 사과문이 왔다. 당신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종이는 무거웠다.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그 옆 칸에 아이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올려두었다. 노예진 피해 학생. 나는 펜으로 천천히 고쳐 썼다. 노예진 살아남은 사람. 그날 저녁 예진의 집에 갔다. 식탁 위에 흰 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향이 얇게 퍼졌다. 오래 남는 향이었다. 그녀는 얇은 수첩을 내게 건넸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장이에요. 나는 수첩을 펼쳤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뜻은 분명했다. 정숙 선생님께. 당신은 문을 닫았다고 생각했지요. 사실은 당신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내 귀에 도착했습니다. 늦었지만 도착했습니다. 나는 책장을 덮었다. 손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눈물이 번졌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다음 날 학교로 돌아갔다. 폐교 현수막이 반쯤 내려와 있었다. 나는 사다리를 빌려 조심히 현수막을 접었다. 접힌 천이 팔 위에 포개졌다. 무겁지 않았지만 어쩐지 묵직했다. 강당 안은 비어 있었다.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이크는 꺼져 있었고 커튼은 반쯤 열린 채 흔들렸다. 나는 단상 위에 열쇠를 올렸다. 푸른 끈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 열쇠는 오랫동안 나를 붙잡았다. 닫힌 문을 지키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오늘 알았다. 문을 여는 것은 금속이 아니었다. 사람의 입과 손이었다. 말하는 용기, 쓰는 책임, 기록의 도리. 나는 또박또박 중얼거렸다. 체육관 문 옆 탁자에 장부가 남아 있었다. 방문 기록표였다. 빈칸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한정숙. 오늘의 진실. 글씨가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적었다. 옆 칸에 예진이 적었다. 노예진. 두 이름이 나란히 놓였다. 종이가 따뜻해졌다. 잉크가 마르며 숨을 쉬었다. 해질 무렵 우리는 교문을 나섰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예진이 물었다. 선생님은 이제 어디로 가세요? 나는 웃었다. 내 자리로 가야지. 아이들이 기다리는 자리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글을 쓸 거예요.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요. 이름을 잃지 않게 하는 이야기요. 집으로 돌아오니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다. 진행자가 말했다. 오늘은 한 교사의 긴 하루를 전합니다. 그는 문을 열고 다시 이름을 얻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볼을 스쳤다. 별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짤그랑. 열쇠가 주머니에서 아주 조용히 울렸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소문은 사라지고 기록이 남았다. 오늘 죄책은 가벼워지고 책임이 남았다. 오늘 닫힌 문은 열리고 열린 길이 남았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덜 떨렸다. 마음이 고요했다. 잠들기 전 전화가 울렸다. 예진이었다. 선생님, 내일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피해자라는 말 대신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말로 소개해도 될까요? 나는 대답했다. 당연하지. 그게 오늘 우리가 얻은 이름이야. 한 줄로 길을 만든 이름이야. 그녀가 웃었다. 통화가 끝났다. 불을 끄기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노예진. 그리고 나 한정숙. 우리는 이제 같은 쪽에 섰다. 같은 문 앞에 섰다. 문은 열려 있다. 닫히지 않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이 밀려왔다. 그러나 어둠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잎을 흔들었다. 작은 박수처럼 들렸다. 나는 침대맡 탁자에 열쇠를 내려놓았다. 소리가 맑게 퍼졌다. 짤그랑. 그 소리는 울음이 아니었다. 약속이었다. 내일도 문을 열겠다고, 이름을 불러주겠다고, 늦어도 도착하겠다고 말하는 약속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용히 등을 돌렸다. 밤이 완전히 내려왔다. 불빛은 꺼졌고 이름들은 남았다. 새벽은 조용했다. 창틈으로 첫빛이 스며들었다. 주전자가 숨 쉬듯 소리를 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식탁 위 사과문을 다시 읽었다. 글자는 그대로였지만 뜻은 더 분명해졌다. 나는 펜으로 작은 점을 찍었다. 오늘의 시작 표시였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났다. 우편이 도착했다. 얇은 봉투 하나. 카드에는 낯선 글씨가 있었다. 그러나 문장은 따뜻했다. 그날 복도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 못했던 또 다른 어른이었습니다. 이제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늦게라도 돌아와줘서. 나는 숨을 내쉬었다. 창밖 가로수가 햇빛을 받았다. 잎끝이 반짝였다. 오가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문이 있을 것이다. 닫힌 문, 열린 문, 반쯤 열린 문. 나는 속으로 말했다.
오늘은 손잡이를 잡자. 두려워도 잡자. 잡고 나면 길이 된다. 길이 되면 이름이 남는다. 라디오가 말했다. 오늘의 한 줄. 진실은 느리지만 길을 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열쇠가 탁자에서 작게 울렸다. 짤그랑.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내일 우리는 같은 이름으로 출석하자. 부르면 대답하자. 여기 있다고 아직 걷는다고 열린다고 대답하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